공간이 그 김수훈 선생이 사무실을 연 게 1961년이니까 거기서 쉬어서 지금 공간이 60주년이 됐다는 얘기시지 김수훈 선생이 60년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김수훈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 사무실 열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뜻을 해서 그게 60년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간에서는 몇 주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 올해는 59년, 5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해온 일관된 부분에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회갑이 됐다고 해서 만든 거 일관성이 있게 유지가 되어 왔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시작한다면 1972년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사이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각종 전시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전시회도 있고 학생 건축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그 김수훈 김수훈 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그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 건축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구나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관심이 있게 받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황의 시절이 있었잖아. 누구든지 그때는 내가 공사나 이 시공회사는 못 가겠고 관청에도 못 가겠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합치면 역시 건축 설계 사무실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김수훈 환경연구소를 놓고 오게 된 거지. 졸업은 원래 65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내 개인적인 그 스터디 프로세스가 있고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71년도 초에 사실은 왔더니 김 선생이 스케치라도 하나 들고 와야지. 그래갖고 스케치 하나 만드는데 여러 달 걸렸어. 그래갖고 결국 8월 달에 와서 다 했습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바로 김원석 선생한테 자리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지. 그때가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6명이 되더라고. 원래는 집이 형님 사무실이 오양빌딩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양빌딩에 그 형님 사무실에 가면은 저 집 멋있지 이러고 맨날 얘기를 하셨어. 그래갖고는 형님이 소개를 했지. 중간에 껴서. 그 사이에 여러 개를 했는데 제일 크게 부딪힌 것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음악대 해서 환경예술관. 그 환경대학원이 껴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환경예술관이 됐거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범재 선생이 조인해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고, 그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가서 뭐가 있으려나. 1975년도에 이란의 엑바탄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으니까 내가 맡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되겠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서 들어오니까 잠실운동장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잠실운동장 사실은 실내 체육관을 먼저 감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원래 김수현이하고 방철린하고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었는데 수현이가 서울시하고 트러블이 너무 잦아가지고 이 실내 체육관에 이게 동그란 거 그러니까 학생 체육관 말고 우리가 한 개 동그란 게 2개 있잖아. 주경기장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 동그란 거. 그럼 주경기장은 누가 있던 거예요?
주경기장 원래는 우리 시작은 이범재 교수가 했지. 그래갖고 사실은 그것은 김수현이 맡아서 했어. 시작은 김수현이라고 한양대학에 구조하다가 나온 친구인데 사무실에서 이태리로 연수를 보냈거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갖고 돌아와서 한 게 주경기장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디비닥공법에 따른 스트럭처에서 Y자형으로 기둥을 세우고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진행하기 전에 그 실내체육관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저기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나한테 프로젝트가 넘어온 거야 여기. 사라와크 주립경기장은 교수님 돌아가실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으로 갈 시점이 돼서 그 뒤에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됐어요. 저거 하나만 됐어. 사실은 내 본인의 의사보다 우리 사촌 형님들이 주로 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 비즈니스 관련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부터 이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 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뭘 했으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 유학을 가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영어만 1년 열심히 했거든. 그게 이제 바탕이 된 건데 사무실에 왔더니 이 영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려면은 말도 할 줄 알아야지만 그 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사무실에 오니까 우리 김수근 선생하고 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지금 71년부터 그 사이에 그 영어를 써야 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게 결국 테헤란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한국에서 옛날에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조립을 해서 팔라고 해서 그 GMC 회사하고 조인트를 한 회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건설까지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조립 공장을 위해서 GM 코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고 GMC에서 직원들을 12명을 파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사택이 필요해가지고 미국에서 GMC 본부에서 건축직을 한 사람 파견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공간하고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같이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결국 지어지지는 못했어요. 그게 하여튼 그 GM 코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굴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X가 됐지만은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된 것이 이 미스터 콜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같이 영어도 하고 나한테 운전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히 영어가 종이짝의 영어가 아닌 실제 영어가 되더라 이거지. 그게 그 뒤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에파탄 갔을 때도 도움이 됐고 또 하나 있다. 부산 사직 경기장 전체 마스터 플랜을 내가 했고 거기에 김편희 씨하고 이 실내체육관 사각 실내체육관 그거를 같이 끝냈어요. 그 다음에 야구장 지금 맨날 부산 갈매기 하는 그 야구장에 대한 부산 야구 그러니까 사직 운동장 사직 경기장 내에 부산 야구장이지. 그 원래 스케치는 내가 하고
실시설계는 유춘수 소장이 맞아요. 윤수 씨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 춘수 얘기가 다 그래.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왜냐면 나는 그 81년부터 이제 직함이 이사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도 모두 김이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사 직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스케치만 해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실제 모든 실시설계는 소장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자연히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스케일에 대한 문제고 실제 구조나 뭐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는 뭐 다른 실수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 큰 스케일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왜냐하면 주로 문제가 이 동선이나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그 잠실 운동장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너무 크면은 사람이 압도되니 나는 그거 원하지 않으니 되신 대로 이게 아늑하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지침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좀 거절하게 보이지 않게 좀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데크가 전체 스케일을 좀 다운시키 바깥에서 쳐다봐가지고 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부 데크를 쌓으면서 그 다행히 옆에 주변에 제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방하고 선을 맞춰서 처리를 하도록 한 거고 실내에서도 보면은 와서 맨날 뭔가 그 공사활동 안에도 야, 이게 좀 아늑하지 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경기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트랙이요. 이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트랙이 보통보다 이거 굉장히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부에는 그게 들어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쳐다보는 관중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케일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일단은 너무 크게 보일 테니까 이건 좀 적게 보이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지침은 분명히 줬다고. 그래서 하여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에 첫 번째 바깥쪽에서는 그 데크를 넣어가지고 보이는 그 거대한 스트럭처 자체가 일부만 보이게 만든 거 아니야. 가만 내버려두면 풀 스케일을 보일 텐데 데크 때문에 가려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여서 이게 스케일 다운을 한 거지. 내부에서는 이게 캔틀바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되신 대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이 느끼는 형태로 취했다는 것이지. 맞으면 딱 그게 어디 나왔냐면 당선한 다음 날 작가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갔다 오셨어. 갔다 오셔서 신문에 난 걸 딱 보니까 조선 백자의 아름다운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들이대놓고 물어봤지. 어디가 조선 백자를 카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럼 아니라는 뜻이네?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요? 대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이조의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그 정신으로 이 설계에 임했다고 얘기해. 도공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그 자기의 작업 태도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지 어떤 형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고 내가 오케이 했어. 그
그 스트럭처 전체의 폼과 스트럭처를 제안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김수현이요. 그 사람은 그 아키텍이면서 구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Y자 형태로 구조를 해서 하고 지붕을 그때 이제 막 대두된 토목 구조인데 디비닥 공법을 제안을 했어. 그래서 전부 PC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캔티레버를 매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면서 CC 설계 진행하면서 구조자문을 5분을 모셨거든, 각 대학에서. 그래서 구조 교수님들 모셔서 자문 하면서 자문 분과가 여럿이 있었어. 전기나 설비도 있고 구조도 있고 설계도 있고. 그런데 그 구조하신 분들이 반대했어. 왜 어째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 수준에 기술이 올라가지 못해서 그걸 하면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 이제 본사 회의실에서 모여서 얘기한 건데, 그러더니 그러면은 그래도 교수님이 그래도 Y자 형태가 그 사이트에는 지금 대단히 잘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왜냐, 이쪽에 제 방이 있고 그 반드시 해버리면 제 방하고 사이에 건물이 스트럭처가 똑바로 내려오는데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하단부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Y자를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아랫부분에 스페이스 생기기 때문에 이 바깥의 것은 그냥 살리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부에 안쪽에 있는 Y자라도 그거 없애지. 그래갖고 거기는 기둥이 똑바로 내려왔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는 바깥에가 이게 선형 바깥의 모양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그 캔티레버는 우리는 안 되니 디비닥은 포기합시다. 그래갖고 그게 철골로 바뀐 거지. 판상 철골 캔티레버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콘크리트에다가 그 기역자의 지붕 스트럭처가 꽃 피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그 형태는 유지가 되면서 스트럭처는 바뀌었다.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깥에서 뭐 유선이 생긴 것은 이 교수님이 주장하신 바인데, 어차피 본부석하고 건너편은 사람이 많이 앉으니까 그쪽은 좀 더 좌석을 만들고 양쪽 사이드 둘은 낮춰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올리다가 보니까 그게 이런 유선이 된 거지.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이제 차도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확보가 돼야 되지. 그냥 그 옆에 있는 제 방에 딱 붙어버리면은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지. 잠실 주경기장이 올림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빌딩이 아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이건 왜 만들었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그 잠실지구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짜투리 땅이 남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평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줄 하나 그으면은 연필자국 하나가 한 1m 되잖아. 실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걸 짜투리 남는 걸 주워 모아서 한쪽으로 몰아버린 게 지금의 잠실 운동장 사이트거든. 이 정도 큰 시설이니까 루프도 만들고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하고 컨트랙은 뭔지 알아? 시에서 지붕 필요 없어요. 본부석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스트럭처 나중에라도 지붕을 할 수 있게는 해줍시다. 그래서 사정을 해갖고 본부석만 계약을 했어. 그래갖고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원래는 이 동대문에 있던 저걸 일로 옮겨오는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 서울시에서. 동대문이 너무 시끄럽거든. 교통 문제도 생기고 주변에
주택이 잠깐만 들어서는데 이 시설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들고 나온 게 잠실이요. 그래서 서울시의 생각은 그냥 서울시 용도의 운동장 하나만 갖고 오면 좋겠다. 라고 나간 거예요, 그게. 그 올림픽이 확정되기 언제죠? 한참 뒤지. 공사 중에. 공사 중에 올림픽이라고 그랬어요? 한참 뒤지. 아시안 게임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지.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안 게임을 갔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갖고 86년에 한 거 아니야. 그 본부석 지구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올림픽이 됐어. 그래서 그때는 전두환 시절인데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어. 80년도니까 전두환이다. 그래갖고는 야 북한을 봤더니 능라도 운동장은 지붕이 다 치여 있네. 왜 여기는 없어? 그래갖고는 내가 리포트를 해서 보고를 했지. 원래 지붕이 다 있는데 이게 요만큼만 하면 얼마, 요만큼만 얼마, 점수 다음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하여튼 그때 기본적인 컨셉으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좀 신공법들을 도입을 해서 이 정도 큰 시설을 한다. 그런 데는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십시다라고 한 거는 있었지만은 우리 그 시공기술 현실이 그게 안 됩니다라고 교수님들이 그 만류를 했고 이분이 그 수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 교수님하고 나가 뉴욕 가서 그 닥터 가이거 사무실에서 뭐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모자란 시설들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 이제 새로 대두가 되는데 좋은 생각이 없겠느냐라고 회의를 했다고 뉴욕에서. 그럼 2차로 이제 헐적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실 운동장만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지. 시설이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그래갖고는 둔천동으로 사이트를 얻었잖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실내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그쪽에다 배치를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과제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방법에 제안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마침 이제 닥터 가이거하고 교수님하고 어떤 친분이냐 하면 원래 그 오사카 박람회 때 미국관을 닥터 가이거가 인플레이트 스트럭처를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지. 1970년도에. 그렇지. 그거는 우리 이 교수도 같이 쪼여냈으니까 알지. 그 인연으로 새로운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했더니 그 처음에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인플레이트는 그 시라큐스 대학에 체육관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다 왔다고. 시라큐스 거기를. 그 민년도에. 나도 몰라 지금. 하여튼 그래서 시라큐스를 갔더니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교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왜 그래? 아니 지금 쉬었는데 문제는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기를 펌핑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트니까. 그래서 바람이 빠지면 지붕이 주저앉아. 그래서 그 시라큐스 학교 돔이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실패했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닥터 가이거한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지금 제가 특허를 신청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실패에다가 실을 껴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잡아당기면 팍 튀잖아. 실패가. 그 아이디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그러면 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동그래야 된다는 거지, 플란이. 왜냐면 각 방에서 이게 줄로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동그란 형태로 해서 이제 거기다 체조 경기장은 다른 그 경기장보다 이게 많아. 띵틀, 뭐, 덤블링,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넓기 때문에 거기다 큰 스케일로 집어넣는 게 좋겠군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자. 그렇게 정해서 이제 그 플랜을 잡았지. 그것도 이제 다시 시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춘수한테 넘어갔지. 이걸 끝을 내라. 그랬더니 춘수는 우리 그 잠실에 동그란 실내 체육관 할 때 그 섹션을 보면은 그것도 동그랗거든. 그건 이제 철골 트러스지. 그 개념을 갖고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시시 설계를 끝내고 시공이 된 거지. 그거 할 때는 가이가 사무실에서 직원이 하나 파견이 돼서 와서 감리를 했어. 근데 그 친구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지. 현상할 때에 공간도 참여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잠실 후에 이제 내가 그 88 말고 월드컵 스테디움을 유춘수 소장하고 같이 했잖아.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이 잠실이 그 뒤에 이제 시 쪽에서 굉장히 고민이 뭐냐면 관리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득이 없어. 그래갖고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어디서 봤냐면 동경 올림픽이 64년에 됐거든. 그때 이제 교수님이 61년도에 다카야마 그 연구소에 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분이 그 운동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잠실 할 때도 그 가서 보니까 너무 쇠락해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야 되겠더라고. 그건 뭐냐면 인컴이 없으니까 전부 세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축구장 할 때는 인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각종 돈이 되는 시설들을 잡아놓자. 그래서 이거 잠실도 그때 그 생각을 했었으면 좀 나았었을 텐데 이거 후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바꾸는 거에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월드컵 경기장의 그 현재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잘 이용하잖아. 그러면 지금 저 현상 설계 경기 돼 있는 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마지막 거는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게 들어가요. 왜냐면 야구장을 빼고 거기에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회의장 뭐 이런 복합시설을 넣어서 인컴을 올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잠실 주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쓰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내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거든. 그래갖고 도대체 올림픽 경기장을 아직까지도 히틀러가 쓴 올림픽 경기장을 유지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사람 자체가 주경기장을 딴 걸로 버리고 딴 걸로 쓴다고 난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반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암동으로 나간 거거든. 그래서 하더라도 주경기장은 살리면서 계획을 해야 된다.
라고 그 했지. 그 어.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안을 본 적은 없으신데 어. 대체적인 거는 찬성. 하는 건 찬성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위한 이 상업적인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외국에는 모든 경기장이 그렇게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하는 데는 내가 돌아본 데는 축구 경기장만 그래. 육상 경기장은 너무 커갖고 그렇게 쓰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지금 뭐 메인 스타디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인 스타디움만 유지하고 기타 부속 시설들은 바꾸겠다는 것이지. 그 뭐 굳이 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 액파탄을 수주하게 된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가는 게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아까 얘기한 저거 자동차 그쪽 회사에서 테헤란의 땅이 한 30m, 한 60m 정도 작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싶어 하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하여튼 빈 땅이래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가보자. 그랬는데 그냥 빈털터리로 가면은 안 되니까 나름대로 거기다가 한번 스케치라도 해서 가자. 그래갖고는 책자를 하나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플랜은 내가 짜고 스케치는 우리 류춘수가 하고 전체 그 보고서 작업은 표상권 씨가 하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뚝딱거리고 시간 많지도 않아서 만들어 갖고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보고서 들고 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 설명하려고 간 거지. 갔는데 회의를 갔다 오시더니 이제 나하고 둘이 이제 테헤란에 출장을 간 건데 갔다 오시더니 들어오셔서 야 이거 아니래. 그거 말고 말이야 6,4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스케치를 해주면 어떠냐라고 그래서 하죠. 그러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조그만 프로젝트 날아가 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6,400세대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래갖고 호텔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 이 패널 13개를 만든 거지. 거기에 직원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박학재 교수 아들하고 박성근이하고 또 하나는 그 홍대 출신인데 오교수 씨하고 동기인가 그래. 그리고 나하고 셋이 작업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 스케치는 잘하시니까 이제 전체 스케치 투시도 전체 투시도 하고 단면도 상서도 하고 그걸 직접 그리셨지. 그렇게 해서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들고 갔다 오시더니 야 이거 계약하잔다. 그래서 땅이 어딘데요?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와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벌판이야. 근데 이 경사지야. 그래갖고는 자갈하고 돌멩이만 있어.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도대체 상상이 안 간다 이거지. 이게 진짜 현실화 되나요? 여기에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6,400세대를 어떻게 짓나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마 세라자들도 있는데 말이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호텔방에서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캐치업한 게 있는데 이 테헤란시가 왜 그렇게 번성하게 됐나 하고 봤더니 그 뒤에 산이 알보즈 마운틴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산 꼭대기에 보면 만년설이 쌓여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녹아서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원이 일단 확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영국 아저씨들이 그 수원을 가지고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모든 도로를 산에서 이 경사도로 따라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 양쪽에 나무를 두 줄로 씌우고 그 사이에다가 그 물을 버리는 게 하는 건데 하루에 2번 물을 버려요. 아침하고 점심때 이후에 두 번을 버리면은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 나무들이 무지 잘 자라. 근데 테헤란은 더운 지역이면서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시내는 오히려 시원하다.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집을 2줄로 이렇게 넣고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플란테이션 하여튼 공원, 바깥쪽은 주차 이렇게 해서 컨셉을 딱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지. 그래서 그게 아마 클라이언트가 누구였냐면 다행히 아키텍트였어. 전체 프로젝트를 지으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둘이 통한 거야, 뭔가. 이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그게 설명을 하자마자 오케이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있었지. 왜냐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국제적인 컨셉으로 해서 플랜을 진행하게 했는데 그거 하면서 그 실내 부분에 대해서 난 큰 생각이 없었고 대신 이제 커뮤니티에 관련된 생각은 했어요. 플랜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코어를 두면서 그러니까 Y자로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넓은 스페이스가 생기잖아.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모여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커뮤니티 스페이스가 되도록 그 개념을 했고, 각 유니트에 대한 것은 사실 약간 좀 콜비지의 스타일의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깥에는 생활 패턴이 보면 중동 지역 사람들이 가족 단위가 많아서 공원에 가더라도 이게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이렇게 놀지 뭐 친구끼리 놀고 그런 게 우리하고 좀 생활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되신 대로 차가 없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모일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운데 부분에 그 넓은 땅을 갖다가 차를 다 배제를 시켜버린 게 중요한 이유였고, 그렇지 않고 사우디 쪽에 보면 이란 쪽은 그렇지 않은데 사우디 쪽은 보면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쪽은 멀쩡한 방은 놔두고 아주 시원하니까 옥상에 가서 자는 게 많아요. 그래서 콜비제가 도입한 것이 옥상 정원이지. 근데 이 집은 좀 고층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걷거진 생각을 못했어요. 공간이 그때 과천 정부 종합청사 현상을 참가를 했어요. 그때 만든 것이 Y자 플랜이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 큰 대지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미국 사람들이 만든 플랜을 일자로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좀 내부에도 베리에이션이 있고 사는 집에도 베리에이션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을 한 거지. 근데 조금 다른 게 동양하고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보니까
이 중국하고 한국은 무조건 남향을 좋아해. 남배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느 쪽이 남쪽, 어느 쪽이 북쪽인지 금방 알아요. 집만 쳐다봐도.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향에 대한 개념이 없어, 거의. 그래서 다행히 이란은 그냥 맥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뭘 많이 했느냐? 오히려 이 대사관들을 많이 한 거지. 해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 기타 대사관들이 있긴 있지. 카타르도 있고. 근데 그때는 대사관들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많이 온 이유는 지금은 방침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각 대사관에 관련된 사항은 대사가 알아서 결정한다가 돼 있었고 본부에 그걸 컨트롤하는 게 돈만 주고 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모든 게 이제 본부에서 관장을 해서 발주원 계획은 이런 거 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카타르 할 때도 그 대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저희를 맡기셨나요? 그랬더니 제가요 건축가 하면은 김수근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맡겼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형편이었어. 그래서 이 대사관들을 몇 개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라와크 스테이트에 적당한 그 체육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키텍이 이왕이면은 스포츠 큰 프로젝트를 해본데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공간을. 말레이시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 큰 스포츠 프로젝트를 해본 게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면 좋겠다. 왔어. 아니 마스터 플랜만 된 거지. 저건 안 되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배치나 이런 거는 나하고 상의를 했지만은 저거 할 때는 실내 체육관 할 때는 못 하셨지. 그럼 이건 나도 관여를 못 했고.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뭐요? 그걸로는 마스터 플랜은 쟤네들이 그 유지를 하면서 레이아웃은 우리가 한 대로 했는데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 메인 스테디움하고 실내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아무 한 게 없어. 아니 뭐 참견은 할 수가 없지. 우리는 그냥 메인 스트럭처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한 거니까 그쪽에다가 참견해서 맡긴 거는 인테리어. 왜냐면 인테리어는 떼어줬거든. 콘돈 플로렌스라고 하는 쪽에다 떼어줬는데 그래도 거기서 뭐 할 게 없어 거의. 왜냐면 모든 창호가 한식 창호 문이었기 때문에 그 다 서울에서 만들어 오고 서울에서 그 목공들이 와갖고 다 설치하고 다 했거든. 아니 인테리어가 뭐 할 게 별로 없어. 공간 사업만 해도 인테리어가 할게 할 게 없잖아. 그냥 저런 끝이. 근데 뭐 있어요? 그래도 졌어. 물론 한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프란밖에 없어. 모든 스트럭처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핸드메이드가 제일 비싸지니까 모든 스트럭처는 철골아니요. 거기에 그 한옥집 같이 보이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목재로 갖다 붙인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지붕은 한식 기분을 내기 위해서 석가래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준 석가래라고 하는 게 우리 석가래가 될 수가 없잖아. 전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그래서 부탁을 한 게 끝에만 이렇게 훑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지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 이거 일본식이 아니냐. 근데 그거는 미국 현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브라질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공로명 대사가 브라질로 나가면서 사무실 찾아왔어. 선배님, 다 경기 출신이니까, 공로명 씨가 선배님 지금
브라질로 지금 정근을 가는데 대사관이 말이 많습니다. 한번 와서 봐주셔야 되겠네요. 그러고 떠나셨어. 근데 거기 간다고 가셨다가 한 번 딱 가보셨나? 그런 것 같은데 그 뒤는 진행을 보지는 못해서 그 뒤에 마추픽추 갔다 오시면서 입원하시고 병원에 가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한양대학교의 한창진 선생이 설계를 한 거야, 그 집이 원래.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식으로 이렇게 2층조를 했는데 가운데 관저 우선 본관을 얘기하면은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큰 길에서 이 본관을 1층짜리를 지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길에서 지붕만 보여요. 집이 안 보여. 근데 이 외교단지는 되게 그 호주도 그랬는데 버스 볼 게 없거든. 만들어진 도시는 역사적인 유물이 없어. 그러니까 버스가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어디 갔냐 외교단지를 돌아. 그러면 버스 외교단지를 가면 각 나라마다 좀 특색 있게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거든. 근데 한국 대사관에 오면 볼 게 없는 거야. 저 길 밑에 지붕만 보이고 집이 안 보여.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좀 보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찾아왔던 건데, 그게 하나 있고, 좀 떨어져서 관저가 같은 영내에 있어. 근데 그 관저 부분이 이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근데 관저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그 대사관 직원들 얘기는 밥 장사라고 그래. 레스토랑 운영하는 거지. 손님들 모셔다가 저녁을 잘 먹여서 보내야 외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아래층에 식당을 해놓고 위층에 그 거실을 하고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아래층에 밥 먹고 있는데 2층에 누가 화장실 쓰면 플러싱 하는 소리가 아래까지 바로 들려버리는 거야. 이게 되게 못마땅한 거야, 대사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셔. 그렇게 해서 간 거였지. 그래갖고는 그 후에는 익스텐션을 했지. 그래서 그 부분은 밥 먹는 별동을 따로 해가지고, 관저는 집을 하나 새로 지어버렸고, 옆에다가. 이 본부는, 돈이 더 들어서 안 되잖아. 2층으로 집을 짓는 것은. 교수님이 처음 봤을 때는 2층으로 짓자고 나한테 그랬어.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공대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교수님은 어차피 못 오시니까. 그러면서 앞에다가 대문을 갖다가 새로 지어버렸어. 대문이라도 보고 지나가라. 한식 대문을 졌지.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지사를 갑자기 왜 생각을 하셨냐. 경식이가, 민경식이가 처갓집 문제로 뉴욕에 가서 살게 된 거야. 그래서 뉴욕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자네가 미국 지사를 맡아서 해. 그래가지고 미국 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돈을 주거나 뭐 제대로 미국 지사가 움직인 적이 없어. 왜냐면 얘기 나오고 얼마 안 계셔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으니까. 브라질 프로젝트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공로명 대사가 뉴욕 총영사로 발령이 나버렸어. 그래서 다 못 끝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내고 나오면서 지나가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대사를 만나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다 끝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미스터킴 나는 일복이 많은가 봐. 여기도 프로젝트가 있어. 네? 여기도 프로젝트가 있어. 뉴욕도. 뉴욕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회사 형편이 어떻게 그때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회사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면 또 제가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좀 가서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왔어. 그게 이제 86년도 말이지. 12월 달쯤 돼서 들어왔는데 87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러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고 전체 회의를 했잖아. 1월 달에. 그때 이제 다 장세왕 씨한테 인계하자라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럼 난 갈 데가 있네. 그리고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지.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막 꼬시는 거야 모두. 이왕 온 김에 무슨 일이에요? 미국 총영사관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간 이유는 80가에 이승만 박사가 사서 영사관으로 사용하던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었어. 그걸 리모델링을 해갖고 그 총영사가 살 수 있는 관저로 바꿔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만 해도 총영사 관저가 차로 1시간 반 거리 북쪽에 있었어. 출퇴근이 너무 복잡한 거야. 시내까지 오려면 차가 막혀가지고 항상 전철 타고 있어. 그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오는데 1시간 반 더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는 안 되겠네. 여기 와서 살아야지. 그래갖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살 작정으로 고치려고 날 보고 와서 봐달라고 그런 거지. 그 작업을 했습니까? 했지. 근데 그것도 처음 생각하고 달라졌어. 원래는 이덕원 씨라고 KSG 초등학교 친구가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 그 양반이 설계를 다 했어. 그래서 그걸 감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법이 바뀌어갖고 그 지역 전체가 보전지구로 바뀐 거야. 그래갖고는 껍데기는 손도 못 댄다는 거지. 뒤를 알아서 새로 짓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셔. 그래갖고 이제 이 공대사가 갑자기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갖고는 후배를 불렀지. 보스턴에서. 누굴까요? 우기성. 후배니까. 우기성을 불러갖고. 그래서 그때 그 이전부터 잘 아니까 그 남산 그 대우센터 뒤에 개발할 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보더니 선배님 그냥 수리해서 쓰세요. 뭐 집 보시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앞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주신 거니까? 나는 감독만 했지. 감독만? 그건 그 현지 아키텍을 시켜서 했지. 이제 내가 맘대로 온 거는 총영사관을 실내에 하고 총영사관하고 그 문화관 2개 층을 리모델링 하는 걸 내가 알아서 했지. 그래서 두 프로젝트 3개를 한 거야, 거기 앉아서. 그럼 그거가 김공님 작품이네. 그 내 얘기지, 공간하고 관계없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연, 혈연, 학연 3개가 있어야 프로젝트가 생겨. 특이하게 실력이 있고 무슨 이름이 나면은 일이 생겨. 렌저 피아노 날지 뭐 이런 사람 이 정도. 그거 외에는 일이 안 생겨. 난 거기서 학교도 안 나왔고 거기서 한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 걸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일거리가 없었다. 일이 없지. 그래서 보따리 쌌지 얼른. 그쪽도 일이 안 생기니까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다른 게 우리는 직원을 뽑으면은 딱 키프해잖아. 나가면 안 돌아와. 빠이빠이야.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나가면은 일이 생겼지, 이 사람이. 야, 급한 일이 생겨. 와, 그러면 다 와. 또 같이 일을 해. 또 일 없어지면 또 가. 그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잘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거기는 왜 더 힘드냐? 우리나라는 월급 아니야.
미국은 2주급이야. 보름마다 월급을 줘야 돼. 이거 프로젝트가 계속 컨티뉴어스 있어야 이게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 달만 기다리면 들어오니까 한 달 뒤에 보자 이러는데, 거긴 2주 지나봤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굉장히 많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하나요. 왜냐면 그 정도의 그 사무실이 되니까 프로젝트가 버라이티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무실에 갔으면 그 정도 프로젝트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은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게 나한테 좋았던 거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공간이라고는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개인적인 얘기야. 가정. 왜 애들이 다 미국 살잖아. 근데 뭐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철학을 받았고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해외 건축가들하고 이렇게 작품들 쳐다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있어요. 야, 거의 이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내 스스로 그게 맞다라고 해서 소화하지는 못했다고 보면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건축이 그냥 집이라고 하는 생각 말고 이게 아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분들이 한 두 분 있는데, 하여튼 김중업 선생하고 김수훈 선생이 그래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개인사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쪽으로 전력 투구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제일 큰 거는 난 그래도 수많은 제자들을, 추종자를 만들었던 것만 해도 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딴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김중업 선생님 무슨 추종모가 있는 거 봤어요? 그렇지만 김수근을 뭔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김수관 류예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